아고라의 그 토론장에 가서 경제방해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참가할 수 있는 참가 신고서를 저희들이 게시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되고, 지금 오늘 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또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또 저 한영수 이름으로 또 지금 게시를 하려고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수월하게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실 것 같은데, 아고라에는 일단 올라왔다고 하니까, 아고라에 경제면에 올리셨나요? 네, 경제방에다가 넣었습니다. 경제방에? 그럼 부정선거 이렇게 치면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영수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셋 중에 하나만 치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국민소송인단이 많아지면 무슨 좋은 점이 있나요? 네, 국민소송인단이 많다는 것이 뭐 국민이 주인으로서 선거 질서나 국가 질서가 잘못됐을 때 반드시 나와서 국민들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주인된 도이고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지금 정치를 모르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소송에 많이 참가를 해서 그 국민 선거 무효 소송을 할 때는 비용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마도 선거 소송을 하는 소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선거 소송을 한 건당 인지 대금이 1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로서 들어가는 1인당 그 송달료가 61,2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소송 당사자 선정 대표자는 2명으로 선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모르는 사람이 10명 들어가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되고 효율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하고, 2명은 10년 동안 선거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정인들은 재판정에 참석하시고 계속 토론하시고 이 재판이 진실이 규명돼서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나게끔, 판결이 나게끔 할 겁니다. 또 트윗상이나 인터넷상에서는 재검을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거나 무슨 결정이 나거나 그러면 또 재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검을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거죠? 재검은 이제 일단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고, 우리 원고가 재검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투표지 재검 신청을 대법원에 합니다. 이제 그 소송이 끝나면? 소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 중에. 소송 중에도? 이렇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본안 소송이고, 가처분 소송처럼 하는 것이 가처분처럼 들어가가지고, 이제 투표용지 보관하고, 사항을 또 신청해가지고, 그게 또 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면서 증거 보존할 수 있는 투표 보관한 그것도 해야 되고, 증거 보존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재판 기일을 잡아가 또 투표지를 또 재검을 합니다. 재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각각 이루어질 수 있는. 각각 그것을 다 모아서 판결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재검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많이 든다고 또 되게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선거구당 투표지를 법원에서 보존 신청을 하니까 3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국이니까. 전국 250군데를 잡으면 8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8억이요? 8억 7,500만 원. 8억 7,500만 원 정도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제가 이번에 소송인단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등록하면서. 재검을 해야 된다 해서 비용이 그래 든다고 하니까 그돈 그걸 내가지고 재검 안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재검도 할 계획을 세우고 해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의혹을 해소를 하고 부정선거 절차법 위반이고 이제 선거 무효소송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재검도 따로 하고 증거보존도 따로 각각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선거 무효 소송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고요. 그리고 재검을 하게 되면 또 8억 7,500만 원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엄청난 민주주의 후퇴가 됐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목숨을 걸고 또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선거인단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문자로 좀 드렸죠. 그 대법원이 이런 국민적인 막 이런 들끓어오름이 올라와서 분명히 선관위도 알 거고 우리의 지금 기득권층도 알 거예요. 알아서 언제나 그랬듯이 떡검도 이야기 나오고 경찰 떡찰도 얘기 나오고 이러는 가운데서 대법원에 들어가 봐야 미리 그런 성향에 있는 정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을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흐지부지 돼서 끊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좀 문자로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의심을 가고 또 아까 여기도 올라왔지만 역풍 맞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낙검수, 주진우 기자, 이상호 기자 막 달려야 된다고 막 올라왔는데 벌써 접촉이 이게 얘기해도 돼요? 주진우 기자는 아까 내 신고를 받았어요. 접수한다고. 소송인단 접수한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언론 쪽으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장악이 돼서 바른 소리를 하는 곳이 하나도 없고 인터넷상에서 지금 17만 명이 청원을 하고 난리를 피는 이 와중에 아무런 기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텔레비 보면 완전 전두환 찬양방송 보는 것처럼 무슨 굉장히 축제 분위기 이런 걸로만 나가고 있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열받아 하시고 그러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언론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이어서 대법원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또 역풍을 막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를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배정을 시켜서 유야 무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누구나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이때까지 개판으로 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정상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여러 국민들, 시민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를 정신병자라 했는데 정신병자 아닌 것을 이제 알았고. 정신병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 영상, 유튜브 영상에 벌써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선관위에서 싸우시다가 그런 걸로 물리신 거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국정감사에 정의로 나왔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저를 정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저를 중앙선관위에서 정신병자라는 리스트를 넘겨줬습니다. 놀라가지고 저를 불러서 정신병원에 가서 확인을 원했습니다. 그때 2번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한 달 걸린다고 그 사람은 정상이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부정선거가 터졌습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직무 유지하고 있죠.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상해서 국정원 출입 직원을 만났습니다. 선관위입니다. 만나니까 거기도 내를 정신병자로 분류하자 하니까 국정원 상부기관에서 결재된 공문으로 한영수는 정신병자니까 정보 수집하지 말라는 것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날 내 가방에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내가 정신병자냐? 내 머리에 암흑 현상이 났다. 그러면 이 진실을 보고해가지고 정보를 수정해라. 고 했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결국은 개인 사찰을 한 거나 똑같은 애예요. 국정원은 저를 데리고 와서 정신병원에 데리고 와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변제를 했으니 국정원은 지금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서 하게 되니까 경찰 정보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뭐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네. 벌써 이 물타기라고 하듯이 정치적으로 수긍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네. 댓글을 달거나 그리고 네. 뭐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니네 수긍을 못한다고 하는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한영수 님도 그런 공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예 탁까놓고 네. 그런 오해까지 받으시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셨고 개인 사찰도 당하셨다고 얘기를 네, 드리는 거고요. 말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느냐, 공작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사람들한테 어떤 소문을 받냐면 한정수는 전자개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 한정수한테 그 증거를 포착해서 좀 넘겨주시면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고발해가지고 명예훼손죄를 해가지고 저걸 받아서 저거 하겠습니다. 네.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내려주세요. 에코가 네. 너무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위로. 네. 예, 조금만.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게 막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대법원에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요번에 너무나 이제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나오고 이 증거를 전다 소송 참가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면은 그 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규명할 겁니다. 진실 규명하면은 부정선거로 밝혀지고 재선거를 하고 그 다음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하고 또 아니면 혁명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내야 된다. 이번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선거 질서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 당끼리 경쟁하는 그런 데에 집중해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고 국가가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는 것이니 어느 후보 편이다, 근데 저 후보 편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은 결국 계속 부정선거에 네. 사시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방송 중에 들어와서 민주당은 뭐 하는 거야? 뭐 벌벌 떠는 중이야? 뭐 기득권 뺏길까봐 이런 사람들 강퇴시켜 주시고요. 지금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도 우리랑 똑같이 멘붕 상태시고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이 지금 이 청원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민주당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민주당 죽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민주통합당 왜 너네 못해 이러고 질책하시는 건 좋겠지만 완전히 민주통합당을 지금 죽이고 그리고 분열을 시켜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인터넷이나 SNS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지 마시고요. 민주통합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당에 있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도저히 고쳐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지금 대선 전부터 국정원 개입한 일도 있고 시발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부정선거 분명히 지금 드러났는데 지금 대선 후보 되고 나서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박근혜 임명장도 나올 정도로 그 사무실을 가서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도 지금 조용하잖아요. 아니 대선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거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당선이 됐다고 하면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민주통합당 욕할 때가 아니에요. 민주통합당을 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들은 이렇게 선거소송인단에 합류를 하시던지 SNS 아니면 정말 내가 힘들어서 시간 없지만 쪼개서라도 댓글이라도 쓰셔야 되고요. 민주통합당 공격을 하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주셔야 됩니다.